이렇게 나날이 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그 저의 스킬적인 측면이 네, 아니라 네. 제 고민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이 코칭을 받는 피코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본인한테도 굉장한 변화가 생겼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뵙기에는 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본인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나요? 본인 스스로 나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제가 코칭을 배운 이유는 제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코칭을 배운 게 우선이었고요. 그게 이제 좀 더 잘 된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 이름 그대로 명품 코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아, 네네. 예,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왜냐하면 저는 IT 쪽 일을 한 20년 했거든요. 아, 그리고 전업주부로서 한 10년 또 살았고요. 네. 그런데 이 코칭을 배울 때 저는 이제 다니던 직장을 아예 퇴직을 하고 네. 이제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일은 뭔가를 할지는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마침 누군가가 저에게 코칭을 배워봐라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래 좋을 것 같아 상담 공부도 해보고 싶었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죠. 네네. 그런데 거기 모이신 분들은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고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왜 이렇게 낯선지 그게 너무 저한테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은 분위기였나 보죠, 네, 본인한테는? 그냥 제 일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던 네, 그런 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나를 자꾸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뭔가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어색해서 그때부터 약간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이걸 됐었거든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거는 또 싫고 그래서 그냥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들어간 거였는데 중간에 일본에서 이제 한일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곳에 가면 제가 6기였는데 네. 1기부터 5기까지의 선배 코치님들도 계시고 네. 일본의 코치님들도 뵙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네. 역시 그곳에서도 똑같은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딱 받고 너무 괴로운 입장이 돼서 이제 귀국을 했죠.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저랑 이제 친구로 맺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이 쓴 글을 읽은 거예요.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6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습관이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해진다. 이런 글을 읽었죠. 네네. 네. 그래 오늘부터 그러면 66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영감을 딱 얻어서 네.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코칭을 가지고 66일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지 코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저를 믿고 코칭을 맡길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나한테 코칭을 하자. 셀프 코칭이요? 셀프로. 예, 그래서 예. 배운 기법들을 쪼갰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네. 하니까 한 10일은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네. 남은 기간이 여전히 남아있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여보 해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엄마가 무허가라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가족들이 이제 저의 그런 부탁을 듣고 네. 마음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또 열흘이 찼어요. 예, 예. 네. 그래도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46일 남았습니다. 46일이 남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네. 하면서 제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곳에다가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저로서는 굉장한 용기를 낸 거예요. 저 아직 면허 없잖아요. 제가 코칭을 배우고 있습니다. 멘탈 코칭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원하시는 분께 제가 무료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안내글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서너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분들 덕분에 네. 1인당 한 2번 정도씩 하니까 몇 회가 또 찬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 안에 되게 힘들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나가기 시작했고요. 저한테도 좀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 입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20일, 20일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달라져 달라져 있었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네. 된 거다.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66일을 채우는 건 사실 쉽지 않았고 66일을 다 채우는 거는 실패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66일을 채우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결과는 얻게 된 거예요. 네. 그 원하던 결과가 어떤 걸까요? 코칭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 네. 내가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 네. 예, 내가 끝까지 갈 힘을 여기서 좀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찾게 된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네. 보통 보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자신감을 갖게끔 된 계기가 네. 이 66일 프로젝트였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칭, 멘탈 코칭이 본인한테 자신감을 준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멘탈 코칭을 알기 전과 후 본인의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변화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긍정 멘탈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 멘탈. 네. 남편이 만약에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당신이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예전 같으면. 그전에는 네, 실제로 예. 그전에 그렇게 하셨죠. 예. 당신이 좀 하면서 그렇게 내 네. 고충을 이해했으면 좋겠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여보 오늘은 내가 좀 바빠서 그랬어. 당신이 다음에는 내가 바쁠 때는 당신이 좀 해주면 난 참 기쁠 것 같아. 그리고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위기 확 다른데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꾸 비난의 화살을 네. 쏘던 제 마음이 지금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 좀 존중도 받고 싶고 배려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 저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다면 내 반응이 거기에다 대고 똑같은 화살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햇빛을 쏘는 거죠. 다시 한번. 아. 네, 햇빛 작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무척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코치님들도요. 주변에서 네. 우리 명코치를 보니 네. 좋아진 걸 느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저희 우리- 코치님들도 네.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자, 긍정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긍정일 뿐이지 멘탈은 좀 따로 노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언밸런스가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말과 행동이 막 어긋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그 점이 염려돼서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자꾸 아이들을 만나면서 코치가 돼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볼 때 네. 말이 사람을 바꾸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코칭 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딱 좋아라는 그 긍정 멘트를 가르치거든요. 딱 좋아? 네. 네. 제가 그거를 직접 이제 경험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모임에 가는 시간이 네. 딱 맞게 집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딱 가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집 앞에서 20분의 배차 간격이 있는 버스, 광역버스를 하나 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육교를 딱 건너서 육교만 내려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네. 내려가고 있는데 버스가 눈앞에서 오. 슥 지나가는 거예요. 놓쳤어요? 예, 네.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타니까 버스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아. 그래서 딱 내려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불싸 아차 그렇죠.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확 마음에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배운 게 응. 딱 좋아였거든요. 그런 순간에 딱 좋아를 외쳐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손뼉을 딱 치면서 딱 좋아. 왜냐하면 외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막 열었어요. 네. 새로운 코스가 나타났는데 전날에는 분명히 버스 노선밖에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네이버가. 네. 근데 그날 갑자기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라는 맨 위에 가장 짧은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뜬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게 웬일이지? 왜냐하면 그 갈아타는 버스 하나, 네. 그 마을 버스가 배차 간격이 되게 긴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우선순위에서 쫙 밀려 있었는데 밀려있다가 제가 보는 그 순간 그 차가 오는 시간하고 적절하게 맞아서 그게 딱 뜬 거죠. 네이버에. 와. 그래서 와 이럴 수도 있네. 그래 그러면서 탔습니까 버스는? 그러면 저는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네.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빨리 걸어가야 돼요. 근데 빨리 걸어도 15분은 걸려요. 그 순간 제가 또 딱 좋아 외쳤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요즘 운동이 부족하잖아. 오. 열심히 걸어서 운동을 하면 되잖아. 네. 그걸 외치고 또 막 걸어갔어요. 네. 그래서 가까스로 지하철을 타고 환승되는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갔더니 생각보다 제가 원래 가려던 시간보다 5분 일찍 간 거예요. 와우. 5분 일찍 간 데다가 저는 운동을 했죠. 네. 게다가 광역버스를 안 타고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니까 네. 요금은 한 1,000원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 야. 이러면서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딱 좋아의 위력을 실감했던 정말 그런 신기하군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아서 광역버스 놓쳤네? 신세한탄만 20분 하고. 기다려야 되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그랬군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그날은 경험했던 그런 와. 날이었어요. 자, 딱 좋아라는 세 글자에 담긴 네. 아주 굉장한 경험을 하셨는데 네. 그 잠시 음악 듣고 2부 순서에서 또 딱 좋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아주 발랄한 노래를 한 곡 들었습니다. 거북이의 빙고인데요.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어떻게 알게 되시고 좋아하시게 된 거죠? 코로나 때 네. 젬베라는 악기를 배우게 됐어요. 젬베. 예. 그때 첫 연주곡으로 이 노래를 배워서 그 리듬이나 저희들이 그 안에다 막 모션도 넣고 이래가지고 연주를 첫 연주곡으로 이제 배웠던 거라서 저한테 되게 의미도 있고요. 지금도 저 노래가 나오면 몸이 막 들썩들썩해요. 그렇습니까? 예. 이 거북이의 빙고라는 노래를 통해서 청취자들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라는 마음 대목이 먹기에 나오거든요. 달렸어. 예. 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네.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늘 탐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노래에서 또 그렇게까지 아주 의미를 찾으시니까 정말 와닿는 부분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명코치께서는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일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살아오시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제가 지인을 만났어요. 음. 그래서 그 지인하고 점심을 잘 먹고 지인의 집에 잠깐 가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네. 갔는데 그날 제가 허리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집에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서 화장실 그 변기를 디디면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변기 뚜껑이 그 물통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면서 갑자기 물이 콸콸콸콸 어디선가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물을 잠궈 놓고 네. 자초지정을 알아보니 뚜껑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금이 가고 그 오. 금간 틈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는데 네. 이래가지고 순간 당황스럽죠. 네. 근데 어차피 모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은 저질러줬고 그렇다면 그 지인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이렇게 깨졌으니까 네. 내가 변상을 하겠다. 네.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시고 저한테 이제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에 왔어요. 네. 네. 근데 그 지인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대장 내시경을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 약을 먹고 화장실을 아주 분주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데 그 지인은 그 일로 인해서 뭐 대야도 새로 사야 됐고 물을 받아서 버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저기 휴일이었거든요. 이런. 그래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대장 내시경 이후에 이제 그걸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다음 주 한 중반쯤 수요일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6만 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저한테 이제 미안해서 그렇죠. 내가 너무 이걸 일방적으로 이제 부담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네네.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주인도 변기 뚜껑이 사실 자기 뚜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얹혀져 있던 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거를 짚으신 거구나.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도 예의 차원에서 좀 분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은 다 해결이 됐는데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그런데 주인은 얼마를 부담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중에 변기를 가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네네. 제가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사실은 뭐 대형 특대형을 고치려면 40만 원쯤 들어가는데 네. 이 케이스는 부동산에서 와서 한 사람이 좀 보조 역할을 해주고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해서 26만 원에 했는데 주인이 10만 원, 제가 16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자초지정을 얘기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대장 내시경 하기 전날 대야가 없어서 대야 사러 갔다 오고 물 붓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그분은 저한테 문자로 써서 보내신 거예요. 네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기가 고생한 걸 저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단지 16만 원을 부담한 거지만 이분은 그동안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주인을 설득하는 일, 자기 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네, 하느라고 네, 네. 나름대로 이분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멘탈이 약간 긍정적이다 보니 네. 예전 같으면 이건 실례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자제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주 네. 편하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도 오. 부담 없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분의 또 어려운 점을 제가 알게 됐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가까워진 것 같아요.